We just wanted to try something different, caught a train here, which is really good. It's a lot quieter. Yes. It's really tranquil, quite nice. Oh yeah, beautiful. Very green. Yeah, it's pretty awesome. These tall trees down the walkway. Yeah, it's pretty beautiful. 对，风景，然后还有这里的氛围，然后跟一种很大自然的感觉。当然还有因为偶像剧的加持，偶像剧、裴勇剧。Welcome to Nami Island, just over an hour's drive from Seoul and a short hop on a little ferry, and you are here. Nami Island is a scenic spot for foreign tourists, a popular filming destination for K-dramas, and a place where the world gathers together for festivals that celebrate music and harmony. But Nami Island was not always a magical spot. In the 1960s, it was wasteland. Over time, the deserted speck of land was developed into one of the most popular destinations in the country, welcoming more than 3.3 million visitors a year. The Globalist is on this magical island today to talk with Min Young-hyuk, CEO of Nami Island, to hear about this fairy tale transformation and what more surprises are in store. 아침에 아름다운 길이 있고 오후에 석양 질 때 아름다운 길.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여기를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부르시죠? 이 남이섬은 원래 1940년대에 청평댐이 세워지면서 네. 섬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댐이 생기면서 여태까지 그렇죠. 그 전에는 이게 다 봉우리. 육지랑 봉우리도 있다가. 네네네. 홍수 때만 이제 섬이 되던 그런 데였는데 네. 남섬으로 쭉 불리우다가 네. 저희가 65년도부터 여기 나무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7, 80년대에는 강변가요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축제 그리고 소풍 오는 유원지로 이름을 왜 젊은 사람들이 그 학기 시작할 때 이렇게 놀러 오는 그런 곳으로 맞습니다. 났었죠. 네. 요새 MT라고 하는. MT요, 맞습니다. MT 좀처럼.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셉을 재정비하면서 외국 가는 기분으로 들게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럼 여기 오면은 뭐 여권도 주고 뭐 비자도 받고 뭐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권도 있고 입장권이 비자고요. 입장권이 비자고요. 1년 회원권이 여권. 네. 그리고 내각도 있습니다. 네. 내각은 어떻게 구성하세요? 내각은 주로 남이섬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든지 국제 교류 관련해서 공헌을 하신 분들 위주로 아너러리 이제 그 시티즌십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은 없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 대표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대통령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모두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네,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국. 그렇죠. 근데 그 대표님이 그럼 역할은 뭐세요? 저를 포함해서 네. 여기 임직원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서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요.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 그리고 남이섬에 공헌을 하시는 많은 그 인사들, 문화예술계 인사, 그리고 또 국제 관련해서 행사하는 분들이 이제 내각 및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잘 서포트하고 또 행사 잘 할 수 있게끔 그 어레인지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이 공화국에 오시는 방문자들과 시민들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위에서 봉사하신다는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남이섬이라는 이름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있대. 남이 장군님의 네, 맞습니다. 이 이름을 따서 했다고 그러는데 남이 장군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남이 장군님은 조선 초기에 무장이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방부 장관에 오르신 분이죠. 소위 그 당시에 말하던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던 장군이셨습니다.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경쟁자들도 많고 또 당시에 당파 싸움도 있었다 보니까 그 반대파에서 좀 그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이제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서 350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까지 350년 동안 잊힌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한반도에 남이장군 묘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이섬은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때부터 어떤 남이 장군님의 이를 기리기 위한 그런 장소. 근데 묻혀 있으셨던 곳이 이곳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무도 모르죠. 네, 왜냐하면 어딘지. 그 대역주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시신을 수습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남이장군 묘라고 일컬어지는 돌무더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서 그런 돌무더기가 잘 보존이 됐고, 그 돌무더기를 저희가 65년도에 남이섬에 나무를 처음 심을 때 봉분화해서 지금의 남이장군 묘역처럼 꾸며놨습니다. 이 정자도, 저희가 앉아있는 이 정자도 약간의 그러한 스토리와 관련돼 있는 곳이죠? 여기는 2005년도인가요? 그 무렵에 수원의 화성에 있는 서장대라고 그 장군이 올라가서 지휘하는 그 서장대가 불이 탔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양양의 낙산사가 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는데요. 거기 있었던 나무하고 그런 부자재를 문화재청하고 수원시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여기를 복원을 하고 서장대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남이장대라고 남이 장군의 그 기상을 이어받아서 잘 보존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 복원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60년대에는 정말 허허벌판이었다가 요새는 지금 남이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제 오면 뭐 해요, 여기서? 남이섬의 가장 큰 자산은 나무입니다. 나무요? 네, 여기 보시는 모든 나무들은 다 인공조림한 나무들이에요. 인공조림. 인공조림. 새로 그럼- 나무를 사람이 심은 거죠. 아, 여기서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의 곳이었는데. 없었죠. 그런 나무가 벌써 한 60년 가까이 자라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조림을 할 때 이국적인 수종들을 많이 교환해서 심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산림하고는 다르게 또 계획을 해서 재미나게 심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세콰이어 나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국적인 수종들을 많이 심게 됐고요. 그러한 그 수종들이 단순히 그냥 자연을 이루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그늘을 주고, 또 사람들이 어떤 캠핑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그런 각도와 단풍나무 또 이런 여러 색깔 나무를 이렇게 층층 심음으로써 사진도 요새 말로는 인스타그래머블 네, 사진들을 네, 네. 많이 만들었어요. 어유, 그렇네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솟아오른 것 같은 나무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는가 보죠.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서 심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단순히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그늘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문화행사라든지 뭐 음악제 그리고 뭐 연극 그런 문화예술 활동들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그 콘텐츠 그 자체보다도 그 콘텐츠를 갖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여기를 놀이터 삼아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일반인 관광객들은 이런 숲 안에서 문화예술 콘텐츠가 막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남이섬 그러면 겨울연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2002년에 그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남이섬이 뜨면서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을 텐데, 그때 2002년 뭐 그때 당시의 남이섬은 어땠어요? 사실 그 우리나라 많은 야외 관광지들이 특히 이 북한강 유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MT촌들 있지 않습니까? 대성리, 강촌. 한국 대학생들이 그렇죠. 막 놀러 가는. 네. 남이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많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됐어요. 특히 그 서울에 있는 커다란 그 어뮤즈먼트 파크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한테 아픈 기억으로 있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고 부도 위기를 겪었었거든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남이섬을 둘러싼 많은 그런 그 예술인들이 남이섬 살리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윤석호 감독님이셨습니다.
그 겨울연가 촬영하셨던 저도 이제 2002년에 제가 이제 CNN 특파원 하면서 여기에 일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제가 기억으로는 어떤 그 벤치 같은데 이렇게 눈사람 맞습니다. 있는 앞에다가 줄을 이렇게 쫙 서가지고 찍는 거였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올 줄 상상을 하셨나요? 아, 사실 아무도 상상 못했죠. 지금 말하는 K-컬처, K-무비의 아마 기원이 여길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한류라는 거가 밖으로 알려진 것이 남이섬이 그 그라운드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현이 됐는데 남이섬에 그 변변한 리플렛도 당시 없었고 한글 리플렛도 없는데 일본어나 영어 리플렛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또 다 번역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일본 분들은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오셨던 때가 2004, 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정도까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동남아 분들하고 전 세계인들이 같이 찾아주시고 계시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놀라셨죠? 그렇죠. 저희도 놀랐지만 아마 전 국민이 놀랐을 겁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겨울연가가 막 그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막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 또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좀 개념이 흐릿했을 때 브로마이드도 막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2005년도 말에 네. 다 거두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남이섬이 겨울연가의 섬으로 기억되는 건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기억이 이제 그 흐려졌을 때 남이섬도 같이 묻어서 잊혀지면 안 되겠다 해서 겨울연가로 끝날까 봐. 그렇죠. 남이섬만의 고유의 그런 아름다움이 더 펼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남이섬이 겨울연가 관련 이미지를 좀 내려놓고요. 대신 남이섬의 다양한 다른 컨텐츠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이나라 공화국이고 또 하나는 눈사람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 배우들의 얼굴이나 이런 걸 쓰면 일단 초상권 문제가 있고요.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늙고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이 눈사람이라는 것은 그 극 중에 나왔던 소품인데 전혀 늙지가 않아요. 그리고 녹잖아요. 늙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둘째는 눈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에 그 모닥불 앞에 화장품 예, 앞에서요. 머시멜로우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을 때 앞에서 네. 눈사람이 네.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초상권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응용이 가능해서 남이섬의 여러 상징들 중에 하나가 눈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도 거기서 기인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이제 겨울연가로 굉장히 세계 알려지고 그 뒤에 남이섬 이제 어떻게 발전을 시키셨어요?
겨울연가 이후로 또 많은 영화나 CF들이 또 촬영하기도 했고요. 외국 영화들도 많이 찍었어요. 뭐 헬로 스트레인저라든지 콜링 프롬 나미 아일랜드라든지 그런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찍었던 필름들이 있고요. 그런 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이나라 공화국에 대해서 뭘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가 처음에 덴마크 대사관을 필두로 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문화원 그리고 이제 대사관들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작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나라의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가 열립니다. 그런 것들을 남이섬에 유치를 해서 그 나라의 날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매개로 책 축제도 열고 음악 축제도 열고 음식 축제도 열고 하면서 다양한 전 세계의 컨텐츠들이 남이섬에 모여들게 했죠. 그게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세계 책나라 축제라는 도서전이라든지 제3세계의 음악 위주로 하는 음악 축제라든지 그리고 또 인도 문화 축제 또 다양한 나라 UAE라든지 그런 그 축제들이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남이섬을 오면 그냥 남이섬이 하나의 섬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나라가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지자체가 많잖아요. 뭐 화개장터가 유명하다 하면 하동하고 같이 여기다 화개장터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이섬에서 이제 세계를 품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을 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네요. 네. 여기에 그 오작교하고 그 광안루도 있어요. 남원에서 만든 또 도담산봉이라고 담양이죠. 거기에 있는 것도 또 여기 있고 그걸 또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 홍보도 되고요. 또 장터를 열면은 그 상인들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지역의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시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제 파는 거가 굉장히 더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표님 그게 조금 좀 기발한 생각 같은데 대표님의 그 영향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대표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새로운 일들 중에서 대표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대표님이 꽃피운 그런 행사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남이섬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안을 한 개념이 생명의 섬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 동식물의 생명을 뜻하는 것보다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활력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소비성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더 시너지가 나면서 계속 그런 생명의 에너지들이 퍼져나가게끔 하자라는 개념으로 생명의 섬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징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 입구에 뭐를 이렇게 세워놓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우는 김에 그거를 생명나무로 만들자 해서 섬에 공예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다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그 공예원 작가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작가들, 남이나라 공화국의 작가들이죠. 남이나라 공화국의 작가들. 네네네. 네. 그분들의 그 손끝 정성으로 해서 어떤 그 생명나무라는 어떤 그 조형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로 하면은 이게 전 세계에 이제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남이섬을 찾는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이라든지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짓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사관하고의 일을 처음 시작했던 거가 덴마크 대사관이었는데 마침 또 그때 덴마크 대사관에서 오신 대사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위해서 그 위기드라실이라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우주수 있죠. 세계의 수. 네네네. 그 위기드라실이라는 글자를 또 써주셔서 그 앞에 또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생명의 숲이 이제는 정말 전 세계의 생명의 숲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이제 소비를 하려고 오는 것보다도 나무를 더 심고 환경을 더 생각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남이섬에 올 수 있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의 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생명의 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사실 이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은 이 남이섬에는
세계 음악의 소리, 뭐 축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열기 때문에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노래와 음악과 정말 축제의 분위기는 남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열리는 축제 몇 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예, 꾸준히 매년 하는 축제도 있고 틈틈이 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축제도 있는데요. 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이슨 브라즈라는 유명한 가수가 와서 제가 저희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네. 공연도 했고요. 또 그 전에 개인 공연을 하신 거예요? 그때 레인보우 페스티벌이라는 많은 그 락 가수들이 오셔서 한 4일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그 탑 티어로 제이슨 브라즈가 와서 공연해 주셨죠. 그거 외에도 예전에 강변가요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해서 이선희 제2회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많은 분들 모르시지만 그 배우 한석규 선생님도 예전에 잠깐 노래 많이 부르셨거든요. 성우도 하셨고 그래서요. 여기서 또 노래하셨어요. 여기서 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노래하셨어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그 가수들이 여기서 배출이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축제, 생명의 숲,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이섬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기도 한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남이나라 공화국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이섬이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물론 서울 안에서도 많은 그 공원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좋은 일 같습니다. 다만 남이섬은 다른 여느 수목원이나 공원하고는 다르게 숲 안에서 실제로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꾸미는 곳이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그거를 한다는 면이 있다면 저희는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여기서 그런 거를 끊임없이 발신하는 문화의 발신지로서 기능을 하고 싶고요. 그게 컬처 크리에이터들의 그 전통 때문에 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고 문학, 책, 또 제일 큰 축제로 저희가 하는 게 그림책 축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고 또 여기서 그에 연관된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축제로 그림책 축제를 여는 게 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문화 전반적인 어떤 미래 문화를 어떤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하실 곳이 그런 여기네요. 아이코닉 플레이스를 남고 싶은 게 저희 꿈이죠. 네. 아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오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Well, it's time for us to leave Nami Island, but we'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 is putting Korea on the map. Son Ji-ae, out.